조금이라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꼭 풀고 싶은 문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. coding.data.풀@gmail.com입니다. 그럼 여러분 알고리즘 문제풀이 파이팅 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BOJ 2529번의 부등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이 문제는 1차원 DP 문제로 풀이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풀이에서는 두 가지 풀이를 다뤄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순열을 이용한 풀이가 순열을 이용한 풀이가 가능하고요. 두 번째는 백트래킹을 이용한 풀이가 가능합니다. 세 번째로는 글씨를 잘 쓸게요. 토폴로지컬 토폴로지컬 소트를 사용해서 혹은 DFS 방식으로 뭔가 처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해요. 네. 근데 코딩을 해보면 사실은 좀 얘는 좀 코드가 약간 예쁘게 나오진 않고요. 깔끔하지 않고 얘는 코딩을 안 해봤는데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 문제 코딩을 할 때 좀 깔끔해지는 건 순열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깔끔해요. 예. 참고로 저는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풀었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가 한쪽 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맥스, 그다음에 민,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구하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좀 많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엔 한쪽 값만 구하는 맥스를 구하든지 아니면 민만 구하든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 풀이에서는 토폴로지컬 소트는 일단 좀 제외하고 백트래킹이랑 순열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을 먼저 풀어볼게요. 일단 순열로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보면 문제로 돌아와서 일단 문제의 숫자는 9부터 0까지죠. 중복되지 않은 숫자로 이 10개의 숫자를 배열을 해서 부등호를 만족시키는 숫자 중에 일단 최대값만 찾는다고 합시다. 최대값을 찾는 거죠. 그러면 일단 순열로 풀었을 때 과연 이게 시간 내에 풀리는 풀이인가 라는 걸 좀 비고 노테이션으로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순열이기 때문에 팩토리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9팩토리얼 정도 나오죠. 근데 이게 숫자가 조금 계산하기가 거시기 하니까 계산기가 없으면 다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10이 하나 둘 셋 넷 7개 있고 곱하기 2 하나 곱하기 1 하나가 있다고 볼게요. 그러면 2천만 정도 나오죠.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 정도면 2천만 정도 나오면 대략 21억 21억은 그 인트 32 정도 되는 범위가 21억 정도 나오거든요. 대략 21억 미만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순열을 계산했을 때 이 9팩토리얼이라는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. 따라서 요 2천만 정도 되는 정도는 일단 21억 미만이기 때문에 대략 시간 제한 안에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게 비고 노테이션 상으로 이게 시간상에 풀린다 라는 거 이제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직접 해보면 사실 순열 풀이는 좀 되게 산술적으로 되게 심플해요. 순열을 다 만들어요. 순열을 다 만들어요. 무조건 9부터 시작해서 8 모지시기 그 다음에 큰 수는 8부터 시작해서 9 뭐시기 이렇게 가겠죠. 그래서 순열을 이 모든 순열을 다 만들고 나서 얘를 최대값으로 소트를 하고 앞이 제일 순서대로 소트를 한 다음에 이 배열 예를 들면 9, 8, 7, 6, 5, 4, 3 잘 쓰자 6, 5, 4, 3, 2, 1이 있다고 하면 이 사이에 부등호를 다 넣어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이 부등호가 성립이 하면 얘는 패스.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얘가 가장 큰 수라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이게 패스가 됐다면 이게 답이겠죠. 우리는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.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 큰 숫자인 8, 9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찾는 거고 이게 패스되면 다음 수.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순열을 다 구한 다음에 이 순열을 소트를 해서 최대값이 제일 위에 있게. 그래서 제일 최대값부터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다음
작은 값으로 이 부등호를 다 넣어보면 이 문제의 답을 알 수가 있어요. 반대로 이제 민값 찾을 때면 소트를 할 때 이제 최소 기준으로 소트를 해야겠죠. 그래서 코드가 좀 순열을 크게 만드는 부분 코드 이만큼 있고, 이 순열을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꺼내서 하나씩 순열에다가 넣어보는, 순열에다 넣어보는 게 아니라 부등호에다 넣어보는, 이런 부등호에 연속된 부등호가 있으면 여기 넣어보는, 이런 두 개의 부분으로 코드가 좀 나눠져서 순열 풀이가 좀 코드가 깔끔하게 잘 나오는 편이에요. 예. 반대로 우리가 백트래킹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요. 이 문제에 알고리즘 분류를 보면 이제 뭐 그리디 알고리즘, 유상정렬로 나오는데, 사실은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냥 백트래킹으로 풀어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백트래킹도 마찬가지로 워스트 케이스까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. 그러면 사실 워스트 케이스를 따져도 얘도 10의 9제곱 정도 나오잖아요. 왜냐면 제일 끝에 수는 항상 정해져 있으니까. 총 숫자가 9부터 0까지니까 숫자의 개수로 따지면 10개예요. 근데 마지막 숫자는 0으로 정해져 있고, 제일 끝에 숫자는 사실 앞에 숫자까지 다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니까 팩토리얼로 보면 10의 9제곱 정도 나오죠. 요 정도는 약간 까리할 수 있는데, 하여튼 요 정도 숫자면 한번 해볼 만해요. 예. 그래서 자, 일단 백트래킹으로 갈 때 첫 번째 스텝은 이게 우리가 최대값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, 첫 번째 루프에서는 첫 번째 숫자를 루프를 해주는 거예요. 가장 큰 수부터. 그래서 9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점 해서 0까지. 근데 여기서 코드가 좀 지저분해주는 이유가 뭐냐면, 여기서 만약에 9번을 선택했다고 하면 다음번 두 번째 하나가 백트래킹으로 들어가는 거죠. 넘버 두 번째 백트래킹은 얘는 8부터 시작해야 돼요. 즉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백트래킹에서 이 사이에 어떤 정보 교환이 있어야 돼요. 예, 원래 백트래킹을 보면 리커전으로 깔끔하게 끝나는데, 이 경우는 숫자가 중복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세 번째 백트래킹으로 갔을 때도 7을 선택해야겠죠. 그러면 앞에 두 가지 숫자가 이미 사용되었다라는 부분을 세 번째 백트래킹이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코드가 좀 많이 지저분해져요. 그래서 오늘은 코드는 좀 안 보고 일단 설명만 드릴게요. 그래서 최초의 루프는, 첫 번째는 사실 백트래킹은 아니고, 첫 번째는 루핑을 해주고 어떤 배열을 갖고 있는데, 이 배열은 중복되지 않게 숫자가, 그리고 이미 한쪽에 할당된 숫자는 표기를 해줘야 돼요. 왜냐면 나중에 뒤에 백트래킹에서 그 숫자가 선택되지 않게. 그래서 가장 큰 수부터 쭉쭉쭉 해서 가장 작은 숫자까지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백트래킹 1번으로 보면, 백트래킹 1번은 앞에 선택된 숫자가 들어오겠죠. 파라미터로. 그러면 PRV 뭐 0번이라고 치죠. 0번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커런트, 그 다음에 부등호는 문제의 입력으로 주어진 부등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돼요.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 라고 하면 백트래킹 넘버 2번으로 가면 돼요. 그래서 커런트가 다시 PRV1이 되고, 다시 커런트가는 새로운 숫자를 할당을 받겠죠. 그래서 이 관계의 부등호가 성립한다 하면 다시 백트래킹 3번으로 가면 돼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성립이 안 해,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이게 다시 1번으로 올라가야 돼요. 2번이 페일이 났기 때문에 1번으로 다시 백트래킹이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, 커런트 값이 한 단계 내려와야 돼요. 우리는 지금 맥스 값을 찾는 거니까. 그래서 이 경우라면 9로 시작했다가 만약에 페일이 났다고 하면 여기가
7이 돼야겠죠. 이 경우도 좀 이게 조금 까리한 게 아니라 이게 좀 코딩하기 약간 애매한데, 만약에 9, 8 했는데 여기가 부등호가 이런 관계라고 하면 여기가 7이 되고 여기가 이제 8이 왔을 때 이 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죠. 따라서 여기서 페일이 나고 백티킹이 올라가게 돼요. 그러면 다시 커런트가 8에서 7로 바뀌는 거죠. 2번이 지워지고 우리는 한번 시도했다가 첫 번째 트라이얼을 해서 8을 시도했다가 안 됐어요. 두 번째 트라이얼로 우리는 7을 시도할 거예요. 여기는 당연히 성립하겠죠. 여기는 9니까. 그럼 다시 이게 성립함으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백트래킹을 가요. 그래서 7을 주고 아까 했듯이 이렇게 하면 여전히 8이 성립이 안 되죠. 그러면 또 다음번 숫자로 내려가는 거예요. 예. 그러면 8이 안 되기 때문에 6으로 내려가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좀 코딩이 되게 깔끔하게 끊어지지가 않아요. 이게 이 전체 이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매 트래킹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고, 이어진 게 이제 한번 백트래킹 일어나면 그걸 다시 어사인의 숫자를 다시 릴리즈를 하고 이걸 다시 원래 숫자로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코딩이 들어가는데, 코드는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 돼요. 예, 그래서 백트래킹을 한 번 할 때마다 일단 가능한 데까지 갔다가 가능한 데까지 계속 3번 그 다음에 다시 4번 이런 식으로 갔다가 페일이 한 번 되면 여기서 다시 3번 갔다가 실패야, 그럼 다시 갔다가 여기서 다시 갔다가 다시 최초의 루프까지 돌아와서 8은 안 되겠어, 그러면 9는 안 되겠어 라고 하고 8로 내려가고, 그 다음에 8이 프리비어스 0번으로 돼서 첫 번째 백트래킹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끝까지 도착하면, 마지막까지 10번째 자리까지 도착을 하면 이때 최대값을 알 수 있죠. 예. 백트래킹으로 했을 때 특별히 퍼뮤테이션보다 뭐 빠를 것 같진 않아요. 예, 그냥 비슷한 정도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